거기 있는 책의 17페이지에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요. 이제 연속을 배우셨으면. 자,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형식을 많이 보게 될 거야. 또 x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 근데 x가 1일 때는 b라고 지정해 줬어. 근데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자, 그렇게 되기 위한 미정계수 a 값과 b 값을 구해 주세요가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이거 봐봐. 요 함수부터 x가 1이 아닌 곳에서 정의된 게 이거거든? 그러면 얘는 분수함수니까 분모가 0 되는 값이 있지. x = 1. 그러면 x = 1이 아닌 지점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지. 그럼 현재 수가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 해주려면 이 fx를 x =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응. 그러면 연속의 정의에서 x = 1에서의 뭐와 극한값과 x = 1에서의 함수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극한값은 어디서 구해야 되냐? 여기서 구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극한값이라는 건 x의 1로 가까이 보내는 거지 1일 때 함수값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극한값은 여기서 구해야 되고 함수값은 얘가 따로 지정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삼으면 되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조기 있는 함수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 이놈이 존재하면 돼.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존재하는 값을 함수값 b로 삼으면 된다고.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극한값 구하던 거하고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여기만 봐. x가 1로 갈 때 이게 0으로 가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1 더하기 8 더하기 a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9로 결정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9를 넣게. 그럼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지. x 빼기 1하고 x 더하기 9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럼 이제 극한값은 얘가 0 될 일은 없으니까 1을 향해 가는 거니까 날려주고 다음 함수로 바뀌었어. x에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극한값 돼. 그래서 b값은 10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포함하는 이놈의 극한값을 구해봤잖아. 0분의 0꼴이라는 사실로부터 얘를 결정하고 그럼 인수분해 될 거고 약분할 거고 1 대입하면 그게 극한값.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거기 홀수 번째는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하고 뒤로 넘어가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 뒤로 좀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 21페이지에 21페이지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 지금 했던 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그 fx가 x-1 곱하기 fx 요 값이 a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표현됐고 1일 때 함수값은 따로 지정해 줬어. 이걸 만족할 때 a 값과 b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써준 이 형식이나 지금 써준 이 형식이나 사실은 똑같은 표현이야. 선생님 왜요? 내가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조건을 갖고 fx를 표현할 건데 얘로 나눌 거야. fx는 요거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내가 얘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x가 1이면 안 되는 거지.
즉 다시 얘기해서 x가 1만 아니라면 양변을 x-1로 나눠서 fx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1이 안 될 때 fx는 이거구나.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은 2로 지정해 줬으니까 아, x가 1일 때는 fx의 함수값 2로 따로 지정했구나. 이렇게 들어가. 이해가세요? 이 표현이 바꿔서 쓰면 이 표현인 거야.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x 이퀄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조 놈에 대한 극한값 요게 1일 때의 함수값 2와 같아지도록 a값과 b값을 정해주시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다. 된 거? 자, 극한값 볼까? x가 1 집어넣었더니 이게 0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0 돼야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인데 그게 0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b를 다른 것들로 바꿔치겠다. 이 b 자리가 마이너스 a인 거야. 그럼 인수분해할게. 자, 인수분해하면 a도 공통인수, x 하나도 공통인수니까 ax에 앞에 거 x 하나 남고 뒤에 거는 빼기 1 이렇게 남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또 약분하겠지. 그리고 대입하겠지. 그럼 a지. 이 극한값이 a랑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a는 2가 되고 a가 2 나왔다는 얘기는 b값도 나오겠지. b값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해도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했으니까 그 위에 있는 문제 한 문제만 더 보고 갈게. 10번 문제. 니들이 한번 해볼래? 그 위에 있는 10번 문제? 장이 나오나? 나와.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얼마? 4번. 얼마? 얼마? 자, 똑같이 갈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그러니까 x 같은 범위는 이 범위에서 보는 거야. 그럴 때 이 fx는 조범위에서 연속이래. 근데 또 fx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나는 또 뭐 해야 되냐면 fx를 주어로 쓸 거란 말이야. 얘로 이렇게 나눠야지. 자, 이렇게 나누려면 얘가 0 되면 안 되지. 어떤 데가 0 되냐면 x에다가 0을 딱 집어넣으시면 루트 2 빼기 루트 2가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x는 0이 아니라면 fx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하라는 건 f0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x 이퀄 0일 때의 함수값을 니네들이 뭔가로 정했을 때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x 이퀄 0에서도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지. 이렇게 왔어? 아, 그러면 f 이퀄 0에서의 함수값을 모르니까 내가 이걸 a라고 적으면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x 이퀄 0에서 연속이니까 리미트 끝값은 또 1로 가는 거야. x가 0 갈 때 이 극한값이 0에 대한 함수값을 내가 a라고 정했으니까 a와 같아지도록, 즉 이 극한값만 구하면 그게 0일 때 함수값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나요로 가는 거니까 대입해보면 0 집어넣었어? 0으로 가. 0 집어넣었어? 0으로 가. 0분의 0꼴. 근데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어. 유리화 시켜야지.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가볼게. 분모는 얘의 가운데 부호를 바꿔서 분모 분자에다 곱해야 되지. 그러면 얘는 앞에 거 곱하기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떼는 거지. 얼마게? 2x. 분자는 4x가 있는데 거기에 루트. 그렇지.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지. 2 0 집어넣어. 0 집어넣어. 루트 2, 루트 2, 2 루트 2. 거기다 2 곱하면 4 루트 2. 그게 함수값 a가 되는 거야. 됐어? 아, 연속인 성질을 이용해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18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늘 공부할 내용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내용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함수의 극한 연속이 좀 어려운데 이제 어려운 부분 넘어가서 지금 할 얘기는 연속이라는 함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정리가 있어. 연속 함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정리. 정리라는 건 뭐냐면 수학에서 정리라는 말은 증명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그걸 정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정리가 붙어있는 말 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있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증명을 해준다고. 직각삼각형.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쓰냐면 그 증명해서 쓰진 않고 그냥 이용해서 쓰지. 그런 게 정리야. 증명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하나의 기존 사실처럼 쓰는 게 정리야. 오케이? 그럼 니네가 수상에서 배웠던 또 정리가 있어. 정리자 붙어있는 거. 그렇지,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의 뜻이 어떤 fx라는 함수를, 어떤 식을 1차식 x-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얘를 0되게 하는 x값을 구해서 x자리에다 꽂으면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거 우리 자연스럽게 쓰잖아. 그치? 나머지 정리. 또 배운 게 인수정리,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투에서 나오는 정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미분 파트에서 한 가지가 나와. 대단한 건 아니야. 되게 쉬워. 첫 번째 뭐냐? 함수가 연속 함수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해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야가 첫 번째 정리고,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어. 요게 좀 생소한데 요건 좀 암기를 해야 돼. 선생님이 표현하는 대로. 우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부터. 얘는 뭐냐? fx라는 함수가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 a와 b에서, 이 구간의 표시,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결론,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예외 없이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같습니다.
현재 fx가 임의의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닫아야 돼. 열려 있으면 안 돼.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의예요. 봐봐. 이거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 fx가 이렇게 있어.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현재 수가 연속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면 이 그림에서 봐봐.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니? 여기서 나오지? FA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 여기가 B에서 나오니까 얘가 최대값이 최대값 최소값 같지 반드시. 선생님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함수가 있어.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지.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니? 여기서 나오겠지. 아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니? 이런 데서 나오겠지? 최소값. 아 연속이기만 하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구나.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이야. 대단한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질문했어. 선생님 저런 그림 말고 이런 함수도 있잖아요. 상수함수야. 1부터 3까지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연속이지. 그러면 저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하면 여기도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져야 되지. 최대값 얼마게? 최소값 얼마게? 둘 다 2야. 2를 넘는 값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2보다 작은 값 없잖아. 2가 최소값. 이해 갔어? 자, 이 함수는 A에서 B까지 이 구간에서 연속이니? 이 함수는? 아니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뚜루룩 해서 여기까지인데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 불연속이지. 이 구간에서 연속은 아니야? 최대값이 있니? 여기서 나오지. 최소값이 있니? 여기서 나오지.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서 불연속인 경우라도 그림상으로 봤을 때 최대와 최소를 지정할 수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연속의 함수는 구간 내에서 연속의 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져. 오케이? 이건 맞아.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고 해서 그 구간 내에서 그 함수는 반드시 연속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림에 따라서 얘는 최소값도 있고 최대값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 구간 내에서 무조건 연속이냐? 그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가? 그래서 연속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있으니까 구하면 되는 거고, 연속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려놓고서 생각하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무슨 말인지 이게 가셔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 최대, 최소 정리? 그냥 멘트상으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고. 자, 두 번째 사이값 정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이값 정리. 자, 얘는 뭐냐? fx라는 함수가 첫째 전제 조건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 두 번째 조건이 있어. 얘는 이 구간 내의 양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림으로 설명할게.
그렇다면 결론 함수값 FA하고 FB 사이에 들어가는 그래서 사이값 정리야.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K라는 값이 있을 때 그 K를 함수값으로 갖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아, 말이 어려워. 다시.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양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달라. 그렇다면 그 함수값의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K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X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 A와 B 사이에 이걸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럼 선생님 그게 뭐예요? 자, 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좀 굵어 보이죠? 여기 A야. 여기 B야. 자,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야. 오케이? 이 경계의 함수값 FA와 이때의 함수값 FB는 서로 달라. 두 가지 조건 충족. 그렇다면 이 함수값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함수값으로 갖는 x값이 여기서는 3개네.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는 3개. 이게 사이값 정도. 선생님 내가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들어가는 값을 이런 값을 지정하면 얘와 얘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x값이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가 있는 거지. 여기선 3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거야. 느꼈죠? 당연히? 그러면요 사이값 정리가 그런 거라는 거 알았는데 그럼 이거 어떤 데 써먹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방정식에 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이값 정리라는 걸 써. 어떤 방정식에 내가 방정식이 니네가 알고 있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밖에 없잖아. 3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니네 수원에서 수원 배우지 다. 방정식이지. 얘를 만족하는 x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바꿔줄까?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구하니 이거? 뭐 인수분해하고 그 쌤쇼 못하잖아. 1차 2차가 아니니까. 넘겨놓고 좌변의 사인 함수와 우변의 상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값을 구하지. 사인 x의 그래프는 이게 사인 x 한 사이클만 그린 거야? y는 2분의 1. 여기 최대치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되는 지점. 짠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여기. 사인 값이 1사분면에서 2분의 1 되는 값이 6분의 8. 대칭성을 이용해서 6분의 5, 8. 두 개 이렇게 구하잖아. 이건 실제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 이게 가? 응. 내가 여기를 5분의 1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사인 값이 5분의 1 되는 특수각으로 x 값이 있냐? 있겠지. 근데 특수각은 아니지. 우리 기억 속에 없잖아. 그러면 이런 방정식에 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한 것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와 얘가 만나는 여기에 1일 테니까 5분의 1이 이쯤 들어가요. 만나는 교점이 있는지를 보면은 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에 x좌표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잘 봐. 이것도 방정식이지. 어? 지수 자료에 미수 들어오네. 1차 삼각함수. 아 진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간이 이렇게 준단 말이야. 0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뭐 얼마일까? 뭐 10이라고 치자. 이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건 안 나와. 못 풀어. 근데 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이 있는지를.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인이니까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여기를 얼마일까? 뭐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2분의 1 하면 안 되겠다. 아 이걸 좀 바꾸자. 여기를 얼마라고 할까? 얘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그리고 여기를 뭐 파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방정식이 근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좌변에 있는 그래프하고 우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불편해. 못 그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이거야. sin x도 연속함수고 x도 연속함수고 2의 x제곱도 연속함수거든.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fx는 이 구간 닫힌 구간 0과 파이에서 연속인 거야. 이건 확인됐어. 오케이?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써보겠다 이거야. 그 사이값 정리를 쓰겠다는 건 양 경계의 함수값을 보는 거야. 구할 수 있나 보자. f0 0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1 빵 0 집어넣으면 사인 0 빵. 그럼 얼마야? 1 되는 거지. 맞아? 파이 2의 파이 제곱 몰라. 근사치 있겠지. 더하기 x니까 더하기 파이. 사인 파이는 얼마야? 0. 그럼 f 파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아, 저 함수는 뭔지 모르지만 0일 때 함수값이 1이 9, 요. 그 다음에 파이일 때 함수값이 2의 파이 제곱이면 파이라는 게 3.1415 보이니까 요거 떼어버리면 2의 3승이니까 8보다는 큰 거야. 그럼 뭐 어딘가 이렇게 있겠잖아. 그럼 좌변에 있는 이 함수는 반드시 얘하고 얘를 지나가지. 지나가는데 연속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지랄을 하면서 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저놈과 y는 꼴 1? 짠! 이거잖아.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근의 존재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야. 즉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이 얘가 갖고 있는 함수값과 얘가 갖고 있는 함수값의 사이에만 들어가면 이 구간에서 이 함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좀 더 이거 예쁘게 표현하면 뭐 예를 들어 이거 뭐 3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확실하겠지. 이게 3이 이렇게 들어가요. 3이라는 숫자는 여기 1보다는 크고 여기는 뭐 8보다 조금 클 테니까 1과 8 사이에 어떤 값으로 들어가 있으면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라요. 3개가 존재하지 4개가 존재하지 5개 존재인지 모르지만 교점이 있다는 걸 확인합시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방정식의 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 이해 갔어?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거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확인 문제가 있어. 3번. 확인 문제 맨 밑에 확인 문제 3번. 이 차 함수에 대해서
인 C가 열린 구간 0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확인하시오. 잘 봐요?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방정식이야. 동의하지? 이 방정식에 C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이 방정식에 근이 C일 때 그 C가 0과 3 사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사이에 C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다 이거야. 내가 판단하고 싶은 구간이 이거니까 fx는 0과 3 사이에 연속입니까?를 먼저 보는 거지. 0과 3 사이에서 연속이냐? 이거 2차함수니까 연속이잖아.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게 양 경계 함수값을 본다고. 0일 때 함수값 0 집어넣으면 얼마? 삼승이 아니고 삼승 3차함수 못 그리잖아 얘네가. 2차함수가 0 집어넣으면 4야. 3을 집어넣게. 3을 집어넣으면 27에 18에 더하기 4니까 얼마야? 이렇게 하면 9, 13이지. 저 함수는요 0과 3에서 연속이고요 양 경계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데요 내가 지금 생각하려는 건 6이 4하고 13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쟤는 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0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 4야. 3일 때 함수값이 13이야.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면 중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이게 연속 함수거든요. 그러면 얘네 사이에 들어가는 6을 만족시키는 x값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하겠지. 그래서 C가 존재합니다. 저 방정식의 근이 0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발표해야 되는 건 다시 정리. 연속인지 보고 양 경계값이 다른지 보고 세 번째 이때 6이라는 값은 4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음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6이 있으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C가 6이 4와 13 사이에 들어가는 거 따라서 F, C 콜 6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가져요. 이렇게 하면 실근의 존재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사이값 정리는 시간이 지나면 싹 까먹을 거야. 까먹어도 괜찮아. 나중에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9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짝수 번째를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홀수 번째를 숙제를 해갖고 오세요.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출발. fx gx 첫 번째 연속인 구간을 구하세요야 첫 번째는 저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일단 두 문제부터 해봅시다. 자, fx부터 볼게요. fx는 연속인이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gx는 연속인 실수 전체는 아니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연속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연속인 거지. 그러면 얘에 정의되어 있는 x값이 이 범위라면 얘는 실수 전체인데 얘는 이거라면 합쳐서 표현된 놈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는 큰 범위를 써야 돼, 작은 범위를 써야 돼? 작은 범위를 써야 되지. 그래서 얘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간으로 표현하면 앞에는 열어놓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G는 닫아서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연속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두 개 함수가 짝꿍되어 있을 때는 범위가 작은 쪽을 써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2번도 답을 써봐. 별다른 게 있니? 얘도 똑같겠지. gx의 범위가 작잖아. fx는 실수 전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연속인 겁니다. 그지? 동의해? 응. 자, 세 번째 건 좀 고민해야지. 자, 얘랑 다시 써보면 분모는 x 분자는 루트 4 x. 자, 얘가 연속이 되는 구간을 찾아보면 fx가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x가 1이 아닌 실수해서 연속인 거고, 동양이 분자는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인 거지. 그럼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연속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은데 1만 제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끊고 1에서 끊고 이렇게가 다시 1에서 출발해서 이건 열어놔야 돼. 1이 포함되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면 돼? 4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는 닫아두시면 되는 거지. 이해가? 할만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gx분의 fx. 자, gx는 뭐냐면 루트 4-x고 fx는 x-2야. 분수함수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루트 하는 값이 0보다 큰데 같으면 돼, 안 돼? 아, 잘했어. 그래서 x의 범위는 4보다는 작아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구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4 열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fx가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내가 관심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 두 번째 문제가 fx가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아, 이건 함수의 그래프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2차 함수니까 니네들이 그려보면 되겠지. 자, 이거 그려봅니다. 2차 함수의 최대치도 구하는 거야. 그냥 아래로 걸로 무조건 뭘로 해? 대칭축을 구해? 대칭축 얼마야? 그렇지. 내가 관심 있는 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0은 가까이, 마이너스 2는 멀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최대, 0일 때 함수값이 최소.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6이니까 14. 최소값은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들은 이렇게만 기억해도 뭐냐면 뭐 기억할 거죠. 나중에 배워. 나중에 배우는데 굳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요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기는 얘하고의 관계에서 봐봐. y 플러스 x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y 플러스 루트 x는 똑같은 값이 들어갔을 때 얘 함수 값이 얘보다 크냐 작냐? 작지. 루트가 씌워진 거. 그러면 x가 양수일 때 함수 값도 양수이긴 한데 0일 때 0이고
얘보다는 좀 작아져야 될 거기 때문에